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지난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C 언어 개발 환경을 설치해서 헬로우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출력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공부해볼 건데요. 변수라는 것은 흔히 상수와 비교가 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이렇게 변수를 한번 선언하고 사용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개발 환경을 설치했었고요. 오늘 공부할 건 바로 이 변수입니다. 변수라는 것은 그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처음 공부하시는 학생이더라도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빠르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변수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언제든지 저장된 값이 변경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한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그 값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상수란 것은 한 번 정해지면 값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두 점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디스턴스 같은 것들은 변수로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변경될 수가 있지만 원주율 같이 3.14159 이런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수학의 법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로서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어서 변경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 안에 상수를 넣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variables, 변수와 constant, 상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비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변수란 건 마치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짐을 보관할 때 하나의 방 안에 박스들을 막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박스들은 각각의 크기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방의 크기가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제 방 같은 경우도 4평, 3평 정도의 남짓인데 그 방 안에 수많은 박스를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박스를 정갈하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수란 거는 그러한 방에 넣는 하나의 박스 중 하나라고 비유하시면 돼요. 단 그 박스를 열어서 안에 내용물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치 수납 공간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컨스턴트 같은 경우는 해당 방에 반드시 존재해서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한 것들, 예를 들면 방바닥에 있는 온돌이라든지 아니면 천장에 있는 전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 내용물을 꺼냈다 뺐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컨스턴트, 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겠고요. 그렇다면 제 방은 뭐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메모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메모리는 램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램은 8기가에서 16기가 정도를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 메모리라는 공간은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프로그램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그 메모리 자체도 한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메모리 안에 이러한 변수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잡아주고 아니면 상수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다만 변수는 그러한 위치 안에 들어갈 내용이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상수는 한번 정해지면은 특정한 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쓰여져 있는 값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정말 쉽게 말하자면 변수는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상수는 한번 선언되면 바뀌지 않는 특정한 정해진 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실습을 해보면서 변수의 쓰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dev-c++을 실행해서 한번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볼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변수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변수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루형이라는 게 있어요. 저장할 때 소스 코드의 이름은 저는 그냥 사이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int x, 이렇게 바로 변수라는 것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x라는 이름의 변수는 int형이다. 즉 자루형이 int인 x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준 것입니다. int형이라는 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정수형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0, -7, 100 이런 것처럼 정수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int를 넣어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해줬기 때문에 x라는 변수에는 이제 정수형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x라는 값에 5를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뒤에 보면 이 세미콜론이 뭐냐면요, 하나의 명령이 끝남을 알려주는 약속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볼까요? printf %t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따옴표 닫은 다음에 x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한번 F12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5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x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든 뒤에 그 안에 5라는 값을 넣어서 이렇게 그 값 그대로 출력을 해준 거죠. 이 부분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건데요. 퍼센트 한 다음에 d를 쓰게 되면은 이 자리에는 인트형의 값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값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컴마 찍고 x를 찍어주시면은 x라는 값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즉 5가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변수를 선언하고 이렇게 변수의 값을 넣은 뒤에 그 변수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과 같이 해볼까요? printf 변수 x의 메모리 크기는 %d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 size of x를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윗부분은 지워주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d는 인트형의 정수가 들어가는 공간이라고 했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은 size of 괄호치고 x예요. size of라는 거는 하나의 약속된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함수 중 하나인데요. 현재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의 메모리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현재 x가 인트형이기 때문에 인트형 같은 경우는 어떠한 변수든 간에 상관없이 자료형이 인트면 무조건 4바이트만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x를 선언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의 램에서 이 x라는 것 변수 하나가 차지하는 위치가 4바이트라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 램 같은 경우는 보통 8기가, 16기가 이러기 때문에 4바이트 정도는 정말 작은 메모리 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x라는 인트형의 값의 크기를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아마 변수 x의 메모리 크기는 4입니다라고 출력이 될 것 같아요. 한번 F11을 누르거나 이걸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수 x의 메모리 크기는 4입니다라고 출력이 되죠. 즉 인트형 메모리 크기 4가 출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볼 거는 인트형 말고 다른 자료형들도 변수를 선언해서 그 값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나중에 배울 자료형이라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지만 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스코드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return 0까지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 저장할 때는 variables test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름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전 이렇게 대충 만들어 보았어요. 이제 한번 다음과 같이 해볼게요. int x는 50 그리고 float y는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이 플롯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수형이 아니라 소수점짜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즉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정수가 아니라 즉 실수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x는 %t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는 컴퓨터가 정한 C 언어에서의 하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줄바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부분까지 출력한 다음에 줄바꿈이 일어나는 거죠. 즉 엔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콤마 지은 다음에 x라고 해줍니다. 그럼 x가 이 위치에 출력이 되겠죠. 즉 x는 50이라고 아마 출력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y는 %.ef 그 다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ef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까 전에 %d 같은 경우는 인트형을 출력하는 하나의 약속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def는 뭘까요? 바로 실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실수를 출력할 때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만 출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아마 1, 2, 3, 4, 5, 6, 7, 8, 9.12까지 출력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죠. 이건 자료형에 가서 더욱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float y 같은 경우는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형이긴 하지만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좁아요. float형 같은 경우는 4바이트까지만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즉 크기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4바이트에 해당하는 범위까지밖에 출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길게 선조점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float이 커버할 수 없는 뒷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잘려나가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쓰레기 값들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플롯으로는 이 정도 되는 크기의 실수를 포함할 수 없다는 소리인데요. 그럼 이 정도 되는 크기를 포함할 수 있는 자료형은 따로 없을까요? 바로 더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블 Z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고, 이 부분 또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서 Z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제 실행을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더블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재 주어진 범위를 정확하게 출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블형은 플랫형보다 더 많은 무려 8바이트나 저장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즉 더블형 Z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메모리에는 8바이트만큼이 Z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배워볼 개념은 바로 오버플로우라는 것인데요.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특정한 변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었을 때 넘친다는 거죠. 즉 하나의 오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저장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오버플로우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int x는 int max. 이 int max라는 것은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트형이 가질 수 있는 최고로 큰 값을 의미합니다. 아마 20억 정도가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요. 한번 이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printf 인트형의 최대값 x는 %d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x를 넣어주게 되면은 x값, 즉 int max가 출력이 되겠죠. int max가 뭐냐면 int형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아마 출력이 될 거예요.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면 아마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아래 보시면 int max라는 것이 아직 정의가 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int max라는 게 선언이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은 int max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limit이라는 거를 제가 추가를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limit이라는 거는 스탠더드 IO처럼 하나의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탠더드 IO 같은 경우는 printf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라이브러리고, limit x 같은 경우는 각각의 변수들, 자료형에 따른 한계점, 즉 한계값, 그런 범위들을 포함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어요. 즉 int max를 사용하려면은 limit.h, 즉 limit.header 파일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계를 넘어서서 값이 초과되는 걸 의미해요. 한번 다음과 같이 해볼게요. x 플러스 1은 %d입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렇게 넣어줍니다. 즉 현재 int형의 최대값인 20억 정도의 숫자에서 1을 넣어서 최대값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int형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고 이건 int형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1을 더해버리니까 오히려 한 바퀴를 건너뛰어서 최소값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게 바로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실습으로 간단하게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해서 간단한 사칙 연산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소스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include standard IO, 그 다음에 int main 한 다음에 이렇게 return 제로까지 써줘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 간단한 형식을 맞춰 주시고요. 저장해 주실 때는 그냥 이름을 to variable이라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할 거니까요. 이렇게 int x 10, int y 20이라 해줄게요. 이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printf x는 %d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x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y는 %d입니다. 이후에 이렇게 y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단순하게 이렇게 x랑 y가 값들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총 4개의 연산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출력해 주도록 할게요. x 플러스 y는 %d입니다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다가 x 플러스 y를 해주면 간단하게 이렇게 사칙 연산이 각각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y 곱하기 나누기 네,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각각 4개의 사칙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x 플러스 y 30 맞죠?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0 맞고요. x 곱하기 y는 20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x 나누기 y는 0이라 나오는데 C 언어에서 이렇게 두 개의 정수를 나누기를 하고 그 결과를 int형으로 출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목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0 나누기 20은 목만 보았을 때는 0이고 나머지가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사칙 연산을 한번 출력해 보았고요.
이번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가지 실습을 해보면서 변수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프로그래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